예, 안녕하십니까.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그 지성불교 이해 세 번째 시간으로요. 지성불교의 실천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성불교 그 이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요. 지성불교의 길, 그다음에 지성불교의 교학이라는 뭐 저희 그 연구원에서 내세우는 이념이 지성불교인데 그 지성불교의 어떤 그 목적이라 그럴까요? 지성불교가 나아가는 방향하고 또 지성불교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불교의 어떤 교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지난 첫째, 둘째 시간을 거쳐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구체적인 좀 실천이라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사회에서 지성불교 이점을 갖고 어떻게 그 행동을 그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지성불교의 구체적인 실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이라 그럴까요? 실천법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지성불교로서의 기본 모토는 공성을 체득한다는 그런 입장하고 인간 존중, 이타자리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 그 어떤 그 구체적인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이 세 가지의 어떤 모토를 좀, 좀 천착을 해서 실천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지성불교 실천의 기본 그 우리 그 어떤 이념 목표라고 하면은 영기무와 공이라는 이 개념에 의거하는 건데 이 영기무와 공이라는 이 개념은 실질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밝히신 지혜의 어떤 깨달음의 근거가 되는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차이를 갖는 그리고 또 불교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어, 그런 개념이 영기무화공인데 따라서 이런 개념들은 부처님의 지혜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그 불교 교학상에서 계율과 선정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정신적인 통찰. 보통 우리가 삼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개정해라고 얘기하는 내용인데 따라서 이 개정에 근거한 지혜라는 개념에서 이 삼학의 어떤 순환 구조, 개를 잘 어떤 그 지키고 또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일으키는데 그 지혜가 다시 선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실천의 근거가 되는 이 계율을 우리 그 심신의 그런 어떤 활동 속으로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되고 그것이 다시 개정해로 가는 이런 순환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영기무화공은 부처님의 어떤 그런 깨달음의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정각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연기무와 공의 어떤 실천적인 의미로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 조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이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런 조건의 관계가 이런 어떤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고통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뭔가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는 이런 자각인데요. 이런 것들은 초기 불교의 12연기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무지에서 생긴다 하는 그런 그 입장하고도 관련을 시켜서 이해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성,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관계성에 대한 자각은 나와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변의 대상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의식하게 하는 그런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나와 삶, 나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과의 그 밀접한 그런 관련. 물론 이거는 이제 나와 외부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 안이비설신으로 이루어지는 이 정신 세계도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이 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기는 어쨌든 불교가 모든 종교, 다른 종교하고 차별성을 그 이렇게 가질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기에서 근거하고 있는 무아설, 아나트만이라고 하는 무아설인데요. 절대적인 불변의 실체적인 개념이 해체된 그런 정신적인 자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도, 특히 이제 불교가 생겨난 인도에서는 뭐 이렇게 외부의 어떤 절대자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 외부의 절대자 우리가 그 보통 범이라 그러거든요. 브라만. 근데 그 범과 내면의 어떤 본질로서의 절대자, 그걸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그 범아 이려라고 해서 외부의 브라만과 내면의 아트만이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철학적인 전개가 이루어지죠. 그랬을 때 이제 무아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그런 실체적인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도 되지만 그 무아설은 이제 무아설에 통찰하고 무아가 절대적인 그런 어떤 진리로서 간주되어진다면 외부에 브라만도 없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자연히 이해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불교는 이 연기에 의거해서 무아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무아설은 보통 이제 우리 인간 내면의 그런 어떤 무아를 얘기할 때 인무아, 그다음에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에 그런 또 실체 개념이 없다고 할 때는 법무아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무와 법무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제 무아설의 핵심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연기에 대한 끝없는 통찰의 어떤 지적인 그런 어떤 통찰의 경계가 무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공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무아하고 거의 뭐 유사한 말이지만 특히 대승불교에서 이제 공이라는 말을 더욱더 강조하고 주장을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실체적인 개념을 떠난 정신적 해탈의 그런 경계다.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다의 실천을 통한 지혜의 경계. 그래서 대승불교는 특히 이제 대승 초기 경련 반야경에서는 이 반야바라밀다, 이 지혜의 완성이라는 반야바라밀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지혜의 완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성의 체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성의 통찰을 통한 내면의 불성 등의 전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공성의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 내면에 뭔가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통찰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참된 순수하고 아주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성품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이 공성 통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성의 통찰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존중을 할 수 있는 인간 내면의 뭐 진여 또는 열애장, 불성, 뭐 이런 어떤 큰 보리심,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참된 성품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개연될 수 있는 계기, 그런 것들이 이제 공성 통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특히 이제 제가불교, 그런 어떤 사문 출가하신 분들만 아니라 불교의 뜻을 둔 그런 어떤 제가자들도 특히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제가의 그런 선남자 선녀인도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공성의 어떤 체득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대승불교가 굉장히 어떤 출가와 제가를 불문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완성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특히 이제 지성불교 입장에서는 이 반야바라밀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특히 공성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초기 반야경의 그 반야바라밀다의 의미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반야바라밀다의 실천인데, 반야바라밀다는 보살이 실천하는 육바라밀다 중에 하나라는 이런 어떤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육바라밀다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정해라는 사막의 그런 어떤 초기 불교의 그런 개념이 여기 선정 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이라는 이런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에 해당하는 네 가지 실천법과 선정 지혜.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세밀하게 얘기하는 사막의 어떤 체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사막의 체계, 육바라밀의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라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막이 이제 서로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회 이렇게 어떤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실천의 어떤 정신적 근거를 이 반야바라밀다는 알려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성 통찰이 이루어짐으로써 인간 내면의 진여, 보리심 등이 생겨나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그런 어떤 참된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타자리 실현의 근거가 된다는 것. 이것은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일상에서 우리가 늘 체득하고 실천해야 할 정신적인 경지로서 우리가 반야바라밀다를 중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개정의 사막과 또 반야바라밀다라는 이런 입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성불교의 어떤 이념에 근거한 실천을 좀 구체화시키고 그런 실천법을 늘 일상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본다면 연기의 통찰을 통한 실체 개념의 해체와 나와 주변의 삶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연기 통찰의 일상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야바라밀다로서 얻어지는 반야공성의 그런 경계는 선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 집중을 해서 진리를 깨닫는 법.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섬구, 선정, 참구 이런 의미를 참선한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선정, 참구를 통한 지혜 실현이라는 그런 자각.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늘 정신 집중과 정신을 맑게 하고 뭔가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켜서 지혜를 일으키는 그런 정신 세계를 항상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선정 참구의 일상화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공성 체득의 경계는 내면의 불성, 보리심, 사무량심 등이 발현되는 근거라는 자각.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성계연의 일상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고도의 그런 지적인 능력 이런 말을 이제 뭐 이 지성불교에서 그렇게 쓰지만 사실 그런 고도의 지적인 능력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런 공성의 체득이 이루어지는 정신 상황은 우리 인간의 참된 그런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성품으로 불성, 보리심 또는 사무량심 등이 뭔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근거다라는 그런 확고한 그런 어떤 그 인식 그러한 어떤 생각에 근거한 정신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성이라고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지성의 그런 어떤 그 능력을 늘 이렇게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발현시키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자각을 지성 개연을 정신적 자각을 가져야 되는 그것도 좋은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면의 그런 선성, 참된 성품에 근거한 육바라밀 또는 사서법 등의 실천을 통한 이타 자리행의 실현. 그래서 이타 실행의 일상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육바라밀이 있고요.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네 가지의 모든 어떤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모든 것을 포섭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그 생활 그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서법의 그런 실천 중요한 거죠. 여기 사무량심이라든가 사서법은 특히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실천법들이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지성불교 이념을 갖고 뭔가 이렇게 삶의 실천을 일상적으로 실천을 할 때 연기통찰, 선정참구, 지성개현, 이타실행 이런 좀 네 가지를 좀 정리해 봤고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 존중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지성불교 입장이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지성불교의 실천법에 어떤 그런 근거했을 때 그런 인간 내면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지성불교의 실천 체계라는 말로 공성체득의 정신적 경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그 앞서 그 지성불교의 길, 지성불교의 교학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공성통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양한 그런 선성들이 발현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이타자리 인연과 육바라밀 체계로서 정립이 되어서 실제 우리 인간 전종 사회에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성 통찰 이런 입장이 이제 불교의 입장이고 뭐 연기에 대한 통찰, 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그 이해를 안 하고 그런 식의 사유 방식이나 그런 식의 어떤 그 철학적인 그런 이해가 다른 그런 입장을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병계 소집성이란 말을 이렇게 썼다고 했던 이런 내용인데요. 요거는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성불교 교학 둘째 시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그 지성불교의 실천이라는 말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정신적인 세계도 구체적인 그 삶에서 이렇게 실천되어지는 그런 거하고 관련이 되어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그 뭔가 가치가 실현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지성불교가 어떤 실천 체계를 갖고 또 어떤 실천의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좀 단순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뭔가 방향성을 전제로 한 실천의 어떤 체계성을 뭔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그런 실천법에 근거해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우리가 뭔가 그 좀 체계를 세워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방향성이라든가 원칙에서는 이러한 어떤 방향성을 갖는 것이 우리 지성불교 이념에 근거한 실천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성불교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교학 체계라든가 또 실천법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저희 그 지성불교 이념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가다듬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우리 지성불교가 이런 어떤 방향성에 근거해서 보다 더 여러 좋은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우리 이 그 영상이 2025년의 마지막 영상인 것 같은데요.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신 우리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또 내년에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